안녕하세요. 퀼트 시스터예요. 오늘은 날씬하게 입을 수 있는 고무줄 치마 패턴을 그리는 걸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로 101cm, 세로 80으로 그릴 건데요. 세로는 제 키 기준이거든요. 163이고요. 만약에 좀 작으신 분들은 과감해서 그리시길 바랍니다. 가로 세로 먼저 그려주시는데요. 시접은 밑단만 3cm고요. 나머지는 모두 1cm로 할게요. 오늘 그리는 스커트는 플리츠 스커트, 즉 주름 스커트인데요. 앞판 그 허리단은 주름이 없이 하는 디자인이라서 입었을 때 좀 깔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뒷판은 그냥 고무줄 보통 말하는 그런 치마인데요. 얘는 앞으로 입었을 땐 플리츠 스커트, 또 뒷판을 앞으로 입으면 그냥 고무줄 치마처럼 보이는 그렇게 양면으로 입는 치마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뒷판 사이즈까지 알려드릴게요. 뒷판은 가로 100, 세로 80으로 그냥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접을 밑단만 3cm, 나머지는 1cm씩 해주시고요. 그리고 허리단을 그려볼 건데요. 허리단은 앞판은 45, 뒷판은 100cm 길이로 할 거고요. 폭은 6cm로 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시접은 1cm 별도로 하겠습니다. 주름 치수를 알려드릴 건데요. 헷갈리시면 이거 화면 캡처해서 보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우선 위에 보시면 사이즈를 7, 7, 그 다음에 5, 다시 7, 7, 7, 5, 7, 5, 7, 5 이렇게 반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3cm가 됩니다. 그 7은 모두 주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고요. 결국 5cm 부분들이 이제 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파에 보면 그 앞에 7cm, 뒤에 3cm 하고 5cm 계산해 보면 45cm가 앞판 허리가 될 거예요. 제가 표기한 요 화살표 같은 것이 지금 산이에요. 주름의 산. 그래서 7을 주름을 반을 접으면 그래서 5자리에 가서 붙는 거죠. 다시 반복해서 이제 7 시작한 5는 보이는 부분이고요. 다시 지금 보이는 그 7 부분을 또 반을 3.5씩 접어서 주름을 만들고 또 5 부분만 보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주름을 8개 잡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주름을 계속 잡아 볼게요. 주름을 잡고 나서 한번 이렇게 펼쳐보면 이렇게 아코디언, 우리 옛날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접었던 부채 접는 것처럼 해서 지금 그 7cm 제가 더블 V 한 곳이 그 안쪽으로 주름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펼쳐놓고 이렇게 캡처해서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더 쉬울 거예요. 만약에 허리가 작으신 분들은 그 5cm 되는 부분을 한 4.5로 계산을 해서 해보세요. 만약에 허리가 26 이하 정도 되신 아주 날씬하신 분들은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7개니까 7, 5, 35, 3.5 정도가 줄어들죠. 그러면 허리 사이즈도 45가 아니라 41.5, 뭐 치마 사이즈도 뒷판이 100이 아니라 한 90 정도. 그러면 좀 더 본인 사이즈에 맞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름 표기를 그릴 때에는 전체 그 말고 위쪽에만 표기하실 때에는 겉쪽에다가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원단 겉쪽에다 하셔야지 주름 잡은 모양하고 실제로 내가 보이는 모양이 같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쪽이 같거든요. 그렇지 않고 안쪽에다 표기를 해서 하시면 주름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반대로 나올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겉쪽에다가 많이 이렇게 위에만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접습니다. 지금은 보시기 위해서 밑에까지 쫙 그린 거고요. 실제로는 위에만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접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길이가 확 줄어들죠. 폭이 확 줄어들죠. 원래 이만했던 원단이 이렇게 작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좀 원단 자체가 그 위쪽 허리단이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좀 날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만약에 나는 이런 형태의 치마가 싫다, 이런데 좀 날씬해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양쪽으로 맞주름 비슷하게 잡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뭐 주름 개수는 더 여러 개 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중심 쪽으로 접어서 양쪽을, 앞에는 좀, 가운데는 좀 넓고요. 양쪽은 주름이 좀 바트게 넣어서 접어주시면 또 다른 치마가 나올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쪽 계산만 전체가 45가 나오게, 지금 밑에 거랑 같게 해주시면 또 다른 또 치마가 나오겠죠. 그래서 뒤쪽은 뭐 고무줄로 하시든지 또 다른 스타일로 하시든지 해서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는 주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시접은 안쪽으로, 그러니까 중심 쪽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럴 때 시접들은 양쪽으로 마주보게 하시면은 이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치마로는. 요체로 플리츠 위쪽만 고정해도 괜찮지만 오늘은 밑에까지 이렇게 주름이 좀 산이 예쁘게 살아있는 그런 치마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름산 부분을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주름산 부분을 0.5 정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뭐 0.5가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균일하면 좋겠죠. 저는 0.5로 정했어요. 그래서 0.5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산 부분을 쭉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전체적으로 그 밑에는 좀 퍼지더라도 그 주름 부분이 깨끗하게 좀 예쁘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8줄을 박을게요. 원단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에 다 박아서 주름이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뒷판과 같이 대고 옆선을 받고, 허리단도 이제 도너츠처럼 허리단도 서로 연결해서 그 몸판하고 허리단 연결해서 고무줄을 끼우면 그냥 끝나는 그런 아주 쉬운 그런 치마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치마를 한번 쭉 다림질을 해놨는데요. 처음에 7cm 시작해서 7cm 처음 되는 부분은 주름을 잡고 이렇게 핀으로 한번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부분이 5cm고요. 다시 또 7cm에서 주름 잡고 5cm 보이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7cm 되는 부분에 끝을 한 0.5 정도 전체적으로 소매산을 우리가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제가 이 원단을 택한 이유는 좀 이렇게 세로선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좀 다리기가 조금 편하긴 했어요. 근데 고객분들이 보시기에 그 원단이 좀 현란스러워서 바느질이 잘 안 보일까 봐 걱정이에요. 우선 주름산 부분 끝에서 0.5 안으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얇게 바느질을 할 때는 좀 밀리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송곳 많이 이용해요. 송곳으로 이렇게 좀 눌러주거나 잡아주면서 하면은 바늘감이 균일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8개 모두 전부 다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우선 바느질한 걸 보면 이 끝에가 좀 깔끔하게 나왔어요. 나머지도 모두 바느질합니다. 안쪽에서 지금 본 모습이고요. 요 위에 주름이 좀 움직일 것 같아서 안쪽 위에서 시접 끝에서 한번 쭉 그 시침을 좀 큰 땀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고정을 하시면 나중에 허리 달거나 할 때 바느질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앞판과 뒷판을 마주대고 옆선을 바느질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초급자분들은 앞판과 뒷판 마주된 후에 시침핀으로 고정하신 후에 바느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버룩을 했고요. 만약에 오버룩이 없으시면 시접을 좀 더 크게 해서 그 옆선을 말아받고 하시면 됩니다. 허리단은 앞판 45, 뒷판 100, 폭 6으로 할 건데요. 제가 원래 이렇게 끝철은 잘 안 하는데요. 원단이 모자라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게 원단 폭이 110이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가 한 이 정도 남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 이용해도 상관없다고 보여드리려고 요 끝천으로 한 거고요. 사실은 끝천은 좀 오글거리거나 이럴 수 있어서 잘 쓰지는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한번 요 끝천 이용하는 걸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원단이 다행히 그 허리단 할 만큼 한 뭐 6 넘게 남아서 그냥 요걸로 했는데요. 만약에 저는 지금 고무줄 2.5짜리 쓸 거라서 플러스 여유분 해가지고 6으로 했거든요. 근데 허리가 넓은 게 좋으신 분들은 허리를 한 뭐 8cm에서 고무줄을 3.5 넣던지 아니면 7cm에서 고무줄을 한 3cm 넣던지 해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 보여드렸는데 앞판 허리단에는 그 심지를 넣으시면 좀 더 이렇게 앞판이 좀 더 깔끔하고 더 깨끗하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허리단 옆선을 이을 건데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 고무줄 구멍을 남겨놔야 돼요. 한 2cm 정도 남길 거고요. 나머지 부분만 전부 다 박을 거예요. 양쪽 모두 고무줄 구멍을 남겨 놓을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고무줄 구멍 남기고 나머지는 박고 이런 식으로 옆선을 연결하겠습니다. 옆선 이었으면 고무줄 구멍 확인하시고 솔기는 가름술로 눌러서 다림질 해주세요. 양쪽 모두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반을 접어서 다림질 해줍니다. 이제 허리단과 치마를 겉길이 마주대고 시침을 할 건데요. 우선 옆선 위침 확인하시고 잘 맞추신 후에 시침을 해주세요. 뒷판은 크니까 반을 접어서 표기해 주시고요. 다시 또 반 접어서 표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시침을 한 후에 바느질을 할 거예요. 이렇게 긴 원단은 이렇게 시침을 안 하시면 서로 휘어서 바느질이 허리가 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시침을 하신 후에 바느질 하시는 걸 권합니다.
허리단을 연결했으면 허리단 시접을 1cm 안으로 접어넣고 쭉 다림질을 해주세요. 이제 상침을 할 건데요. 이 고무줄 구멍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제가 다리미로 한번 접었는데요. 시접을 한번 접고 접어서 지금 다시 한번 잘 보여드리면 그 바느질 선을 살짝만 가릴 거예요. 한 0.1 정도 살짝 가리신 후에 상침을 하시면 지금 보이시죠? 제가 바느질 선을 살짝 가렸어요. 그리고 바느질을 하시면 앞판에서도 허리단보다 한 0.2 정도 위에 바느질이 예쁘게 올라오게 이렇게 기준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잘 다려서 전체적으로 바느질을 한번 해줍니다. 허리단 상침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시침핀으로 고정을 전부 다 해주시고 바느질을 시작해 주세요. 그냥 바느질을 하시면 허리가 좀 휘거나 좀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핀으로 전체적으로 고정을 하시고 이제 핀을 뭐 초급자분들은 빼가면서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할게요. 이렇게 지금 노루발이 잘 안 보여서 죄송한데요. 그 끝을 할 때는 노루발 그 선에 맞춰서 하시면 0.2 정도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바느질이 예쁘게 나오고요. 그대로 앞으로 밀면 바느질이 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 원단을 지금 송곳으로 이렇게 제가 하고 있죠. 송곳으로 이렇게 잡아가면서 하시던지 아니면 왼손을 원단을 당기듯이 그렇다고 당기시는 건 아니고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잡아서 고정을 해주듯이 하시면 허리단이건 밑단이건 이렇게 돌아가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서로 잘 아기가 맞는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맞아가면서 바느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무줄은 2.5cm 폭 50cm 정도 준비를 했고요. 저 뒷판 쪽에만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고무줄을 고정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 오핀 같은 걸로 고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앞판 쪽에서 뒷판 쪽으로 뒷판에만 넣어줍니다. 자, 고무줄 끝을 한 1.5cm 정도를 앞판 쪽으로 좀 넣어주세요. 뭐 송곳 같은 걸로 좀 펴서 잘 넣어주신 후에 움직이지 않도록 핀으로 꼭 고정을 해주세요.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옆선 솔기 부분만 저희가 바느질, 대박음질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고무줄을 고정하고 난 다음에 고무줄을 좀 당겨서 본인 허리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나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고무줄을 넣고 솔기를 대박음질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치마 밑단을 3cm 했으니까 1cm, 2cm 두 번 접어서 쭉 박아줄 건데요. 저희가 그 주름산을 만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름산 솔기가 이렇게 뒤집히거나 꺾이거나 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고정해 주면서 박아면서 전체적으로 그 치맛단을 박아서 완성을 해줍니다. 재미나게 만드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